안녕.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때 읽은 책 하면 몇 권이 떠오르세요? 저는 당장 떠오르는 책이 한 4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 때 읽은 책 4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마당을 나온 암탉인데요. 몸 한 칸 겨우 들어가는 양계장에서 매일 알만 낳던 암탉이 자기도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탄생시켜 보겠다는 소망을 품고 양계장을 탈출하는 잎사귀의 이야기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.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인 나그네라는 캐릭터가 제 상상보다 너무 차밍하게 나와서 제가 좀 많이 당황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책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항상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잎사귀가 족제비와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이거든요. 잎사귀가 처음에 양계장에서 탈출해서 마주친 그 족제비는 정말 엄청 무서운 존재였어요. 잎사귀가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. 그런데 나중에 잎사귀가 엄마가 되고 난 이후에는 족제비랑 맞서 싸워요. 잎사귀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, 바로 초록이라는 청둥오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책을 보면서 족제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. 왜 이렇게 항상 잎사귀만 못 살게 구는지, 잎사귀의 주변 존재들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지 너무 막 얄밉고 그랬었는데,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의 터전은 자연이고, 자연은 또 양육강식의 세계고, 근데 호시탐탐 잎사귀와 잎사귀의 주변 존재들을 노리는 이 족제비도 자기 새끼가 있는 어민 거예요. 그래서 자기도 그렇지만 새끼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됐던 거죠.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 족제비와 잎사귀가 대립하는 씬이고,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초반에 잎사귀라는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. 잎사귀는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서 자신도 저런 잎사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.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거름이 되는 잎사귀. 그래서 결국 또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그런 잎사귀. 그런 잎사귀가 부러워서 이 암탉은 스스로 잎사귀라는 이름을 지어 가집니다. 이 책은 삶과 죽음, 소망과 자유 같은 심오한 주제가 담긴 책이에요. 여리고 철없어 보이던 잎사귀가 꿈을 가지고 새끼를 키우게 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지는지 진짜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. 두 번째 책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. 팀 버튼의 영화로도 유명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, 바로 그 원작인데요. 어릴 때 이 책을 처음 보고 되게 설렜던 기억이 나요. 정말 너무 모든 걸 맛깔스럽게 묘사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. 원카 씨가 갑자기 배 밑바닥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커다란 컵을 꺼냈다. 그리고 컵을 강물에 푹 담갔다 한 잔 가득 초콜릿을 폈다. 마시렴, 몸에 좋을 거야. 넌 한동안 굶은 아이 같구나. 찰리는 컵을 입안에 갖다 댔다.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초콜릿이 목구멍을 타고 텅 빈 뱃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. 기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오르며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어 왔다. 진짜 이런 묘사를 보면 내가 초콜릿을 한 컵 가득 먹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책 되게 좋아했어요.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완전 초반이에요. 온갖 초콜릿과 사탕, 껌이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이 윌리 원카가 10년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이런 광고를 띄워요. 5명의 어린아이에게 내 공장을 견학시켜 주겠다.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먹을 수 있는 껌과 초콜릿, 사탕을 제공하겠다. 이제 이런 신문 광고를 띄우는데 그 초대장은 윌리 원카의 초콜릿 그 포장지 안에 금박지 티켓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. 딱 5장밖에 없는 거죠. 이 주인공인 찰리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. 바로 그 초콜릿 공장 옆에 살았거든요. 근데 찰리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콜릿도 한 1년 정도 돈을 모아야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찰리의 생일날 초콜릿 하나를 선물을 받아서 그걸 진짜 두근거리면서 깠는데 금박지 티켓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찰리는 많이 상심했죠. 실망했어요. 근데 그때 이미 4장의 티켓이 다 발견된 상황이었고 마지막 티켓 하나만 남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. 안 됐구나,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린 채로 막
그 눈길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눈 속에 파묻힌 동전 한 입을 발견해요. 그래서 그 동전을 보고 아, 초콜릿 진짜 딱 하나만 사 먹고 나머지 거스름 돈은 엄마 갖다 드려야지 하고 초콜릿을 사 먹었어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죠. 찰리가 초콜릿 진짜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진짜 딱 하나만 더 먹고 엄마 갖다 드려야지 하고 딱 하나를 더 먹었는데 세상에 그걸 딱 깠는데 황금빛 티켓이 있는 거예요. 마지막 황금빛 티켓. 그래가지고 찰리가 너무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그 초콜릿 가게 주인이 그걸 보고 아, 빨리 집에 가서 이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라고 가는 길에 그 누구한테도 이 티켓을 팔거나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른 집에 가라 그래요. 그래서 찰리가 너무 막 기뻐가지고 거의 날듯이 막 티켓을 이렇게 손에 쥐고 막 가거든요. 집으로 막 뛰어가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저 황금빛 티켓 찾았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찰리네 집에는 어른이 6명, 찰리 1명 이렇게 총 7명이 살았거든요. 엄마 쪽 할머니 할아버지, 아빠 쪽 할머니 할아버지, 그리고 엄마 아빠, 찰리 이렇게 7명이 살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막 그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 황금빛 티켓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누가 찰리랑 같이 견학을 가야 되냐 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 장면, 찰리가 동전을 주웠을 때부터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 씬이 굉장히 겨울 느낌 많이 나고 포근해서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80일간의 세계 일주인데요. 포그라는 영국 신사가 친구들이랑 카드게임을 하다가 이런 내기를 하게 돼요.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 없다에 2만 파운드를 걸거든요. 포그는 진짜 굉장히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. 하루 일과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사람. 그 영화 보면 플랜맨 같은 사람이거든요. 그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며칠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며칠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며칠 이렇게 해서 뭐 교통수단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둔 게 80일이라는 거죠. 포그는 할 수 있다. 내기할래? 해가지고 그렇게 세계 일주를 결정하게 되고 당장 그 다음날부터 파스파르투라는 하인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됩니다. 각종 교통수단과 천재지변, 인재를 다 막 뚫고 다녀요. 인도에서는 추장의 젊은 부인을 화영대에서 막 구출하고 미국에서는 인디언의 습격도 받고 대서양에서는 배를 막 부셔가지고 연료로 쓰는 등 굉장히 좌충우당탕탕하는 그런 세계 일주 여행기를 그린 거죠. 이 책의 포인트는 온갖 상황에서 정말 놀라우리만큼 침착함과 냉정함을 보여주는 그 영국 신사 포그의 변해가는 과정, 변해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데 자신이 면도할 물의 온도가 1도만 낮아도 막 하인을 해고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점점 인정 있는 사람으로 또 사랑과 유대와 타인의 그 소중함 이런 걸 알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던 책이에요. 그리고 같이 세계 일주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책은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인데요. 이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어린이들을 위한 정보 그림책이죠. 제가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. 이 책은 프리즐이라는 선생님과 반 학생들이 신기한 스쿨버스를 타고 기상천외한 과학 모험을 펼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. 과학 지식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분야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을 해요. 생물학, 지구과학, 천문학, 기상학, 고생물학 등등 정말 제 어린 날의 지식 백과였달까?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은 아널드 버스를 삼키다 편인데요. 이 신기한 스쿨버스는 크기가 막 엄청 커졌다가 또 엄청 줄었다가 비행기로 변했다가 잠수함으로 변했다가 막 꿀벌로 변했다가 엄청 자유자재예요. 프리즐 선생님의 정체가 뭔지 진짜 궁금해지죠. 이 아널드 버스를 삼키다 편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박물관 견학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 다 타 있는데 선생님이 요상한 버튼을 딱 누른 거예요. 근데 그 버스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공중으로 탁 튀어올라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엄청 작아져요. 그 작아진 버스가 아놀드라는 학생 손바닥에 딱 올라간 거예요. 아놀드는 밖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거든요. 그 과자를 먹던 아놀드 손에 딱 올라가서 아놀드가 그냥 이렇게 딱 먹어요. 삼킨 거예요, 버스를. 이제 아놀드의 몸속으로 인체의 신비를 탐험하게 됩니다. 아놀드가 버스를 삼켰으니까 식도를 타고 내려가겠죠.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? 막 너무 깜깜해요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이렇게 얘기하니까
프리즌 선생님이 여기는 식도예요. 우리는 식도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. 오늘은 박물관 견학 대신에 사람 몸속에서 소화되기로 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애들은 막 그냥 다른 반처럼 차라리 받아쓰기 시험 보는 게 낫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재밌어요. 이 책 일러스트도 너무 개성 있고 특히 프리즈 선생님의 그 착장, 의상이 정말 쇼킹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었어요. 네, 이 시리즈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죠. 정수장에 갇힌 것도 좋았고 태양계도 좋고 바닷속도 진짜 좋았거든요. 여러분들 도서관에 혹시 갈 일이 있다면 아동 자료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.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될 겁니다. 오늘은 내가 초등학생 때 읽은 기억에 남는 책 특집을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댓글로도 많이 적어주세요. 네,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특집으로 찾아올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